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최지은입니다. 네, 네, 방송 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각? 이 시각 일어나서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어디로 향하시나요? 날도 추운데. 날도 추운데 좀 이따 매부쇼 가야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지금 제가 오전 6시부터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예, 한남동 관저 상황을 오마이TV에서 계속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예, 어제 밤 8시 51분에 저희 음, 오마이TV 카메라가요. 예, 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포착을 했어요. 예, 차 두 대가 연이어서 이렇게 관저에서 정문 쪽으로 쭉 빠져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음, 됐었거든요. 예, 평소에는 이렇게 차 두 대가 음,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음, 차량 두 대가 이렇게 줄지어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랬죠. 저렇게 두 대가 줄지어서 나오는 차량, 저 차량에 누가 탔는지 왜 이동을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교수님이 그냥 추측하시기에 예, 저 움직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게 그 지금까지 얘기가 있었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도피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음, 얘기는 뭐 관저에서 완전히 나와서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뭐 사실관계가 좀 예컨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예. 근데 수시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음, 들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를 가고 들어오고 하는 장면이 계속 포착된다고 하면 그 물론 그 차에 윤석열, 김건희가 타고 있었는지 안 타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 그거는 만약에 비상시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게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관전을 완전히 빠져나와서 다른 음, 곳에 가서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예, 저도. 예. 근데 만약에 비상사태가 벌어져서 피신을 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근데 있는 환경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제 모르겠어요. 그 차에 뭐 누가 탔는지 음,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상상과 생각을 해보면 대피 훈련을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아, 예를 들면 시나리오를 예, 이제 그렇죠. 구현해 뭐 본다. 수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라고 음, 하는 거를 연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제도 뭐 누구죠? 변호인 측이 나와서 뭐 얘기하고 이러던데 네. 물론 민주당이 그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네. 또 뭐 안규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제보가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런 제보들이 물론 뭐 100%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예. 이걸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하고 예. 그래서 뭐 도피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어디를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컨대 네. 수시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음, 그리고 만약에 집행이 됐을 때 언제든지 나와서 다른 곳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예측해야 된다. 음, 그러면 집행을 하는 입장, 경찰이나 공조본 입장에서는 그 시나리오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지난번 계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계엄이 일어날 거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민주당에서 김민석 의원이 그 예. 얘기를 제기했을 때만 해도 아이 설마 이런 민주당 내에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네네. 그런데 실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연막 작전이라고 봐요. 그때도 음, 김용현 장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군이 따르겠냐.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냐. 음, 그러면서 실행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꾸 이렇게 차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여러 정황들은 음, 그러니까 유사시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예.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는 상황이 되면 음, 저는 언제든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경찰은 또는 국수보는 그리고 이제 공수처는 이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나갈 수 있는 도주로도 다 예. 차단해야 돼요. 어, 외곽에서.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 올라가는 길, 뭐 이제 예전에 지난번에 1차에 시도했던 그 길은 체포조가 올라가지만 예. 그 사이에 다른 차가 나갈 수 있는 그 길들 있잖아요. 네네. 그 길을 다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니 그렇죠. 오마이 포토가
그러니까 음. 오마이뉴스의 오마이포토가 또 포착한 장면이 지금 예. 저희가 카메라로 잡고 있는 쪽은 정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정문 말고도 정문 오른쪽에 관저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도 다 지금 이렇게 차들로 가로로 이렇게 막아놓고 해서 그 관저로 올라가는 또 다른 길, 그러니까 대중들은 잘 모르는, 시민분들은 잘 예. 모르는 그 길까지도 승용차로 바리케이트를 지금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수사하는 입장, 체포에 임하는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딘가로 도망갔을 때 그런 시나리오라든지 저렇게 도주로가 만약에 막혔을 때 어디로 진입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차량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그것도 이제 의심하는 거죠, 물론. 예. 그 차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네. 또 안 타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음. 그런 연습 또는 뭐 실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일단 만약에 도주를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면, 예.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그쵸. 계속 수사 뭐 오라 그래도 예.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조사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도주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무슨 대통령이니까 뭐 간조에 있으니까 이런 말로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예. 원래 수사는 이게 자꾸 체포를 방해하고 안 나오고 이러면 어디에 있든 말든 그건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판사는. 네. 왜냐면 아니 도주할 의도가 없으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도주의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 예. 도주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상정을 해놓고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도주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승용차로 지금 막아놨지만 나중에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가 도주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승용차 빼고 나가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물론 이제 집행할 때도 그런 가려져 있는 차량들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도 고민해 봐야 되지만 예. 지난번에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뭐 영상을 찍어가지고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네.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집행하는 쪽에서 수사기관에서 도주의 가능성을 고민해보고 네네. 그 가능성이 있는 모든 도로들을 다 차단해야 된다. 예. 경찰 인력으로. 그래서 만약에 차량이 나가면 검문 검색하고 만약 거기서 윤석열, 김건희가 있으면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교수님께서 대략 한 10여 분간에 걸친 이야기를 예. 우리 댓글로 구름은 하늘에 그림을 그린다님이 비상도주를 대비해 도주로 차단하고 경계를 강화하면 됩니다라고 한마디로 맞습니다. 정리해 주셨어요. 아, 원래 제가 출연 시간을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10분 동안 얘기하셨어요. 이것 보세요. 예. 그게 다 기술입니다, 기술. 자, 그러면 아침부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화가 나서 못 살겠다라고 주셨는데 예. 그 김민전 의원이요. 백골단 그 어제 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데리고 와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랬죠. 랩 진봉이 나와야 합니다. 이 반공청년단 2030 청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윤석열 관저 사수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하게 아니 이 시원하게 하니까 정신 나간 거지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 백골단은요 최지은 아나운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80년대에 민주화 운동할 때 사복 복장을 하고 머리에 이제 그 하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쓰고 청바지 청자켓 입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 경찰 아닌 것처럼 다니면서 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막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했거든요. 그리고 마치 경찰 아닌 것처럼 복장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폭력을 가하고, 그냥, 그때는 뭐 법적으로 폭력을 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집회를 해산시킨다 하더라도 폭력을 가하는 것 자체가 범죄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가에서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경찰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폭력적이었던 인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물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백골단이란 이름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래요.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이게 정신 나간 거죠. 아니 국회의원이 제대로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잘 몰랐다. 목적을 몰랐다. 이따위 소리. 아니 국회의원이 어느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 자리를 빌려주고 이러려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뭐 하는 단체인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줄을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부에서는 뭐 그들의 정체를 잘 모르지만 네. 일부에서는 뭐 혹시 또 정광훈이 운영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의혹도 제기하더라고요.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형태로 어떤 경찰이 공권력을 방해하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영장 발부해서 집행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네. 폭력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아니 이런 행동을 하는 단체를 아니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와 자기가 직접 소개까지 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요. 서가지고 예.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아니, 대체?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워낙 파장이 크니까 김민전 음,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음. 이거는 그 철회를 하겠다. 반공청년단의 백골단을 국회에 데려와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걸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미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이걸 어떻게 철회한다는 거죠? 철회 못하지. 뭘 어떻게 철회해요? 철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요. 이런 거지. 막 이제 앞에 대놓고 네. 이런 거예요. 막 이제 뭐 최지현 아나운서한테 막 이제 안 좋은 얘기, 네. 막 뭐라고 뭐 욕을 하든지 막 이래놓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취소 이러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약 올리는 건가요? 해놓고 취소 이러면 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참 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예. 아니 그 뭐 집회에 나온 민주 시민들에게도 중국인이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도대체 같은 그러니까 교수였었잖아요. 김민전 의원도. 왜 그랬었죠. 왜 저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정치인 그러는 건 아니지만 예. 저는 그 정치인들의 모습 뭐 그것도 관저에 43이 44명이 갔다 그러잖아요. 정확히 네네 45명이라고 맞아요. 그러던데 네. 그 사람들 태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그 뭐 자기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 정치를 안 할 때의 모습과 정치를 네네. 하는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네. 그냥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저는 못 한다고 보거든요. 예. 김민전 의원도 물론 저는 뭐 예전에 방송도 같이 여러 번 하고 그러니까요. 그랬지만 예. 뭐 좀 변천사를 보면 네. 조금씩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이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패널 하고 교수할 때는 그 교수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네. 뭐 모르죠. 저는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이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해야 자기가 살아남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예전에 그냥 말만 가지고 얘기해 보면 이렇게까지 그러진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제 비례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이래야 자기가 정치 인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나름 또 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 진짜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잖아요. 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정광훈, 그다음에 정광훈을 따르는 극우 세력과 함께 예. 해야만 나중에는 뭐 총선에 나가서 다음번 총선이나 정치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나 천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하면 네. 주관이나 헌법기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니 뭐 예를 들면 울산의 김상욱 의원 보세요. 그렇죠. 엄청나게 압박하고 핍박하고 이래도 끝까지 이제 예. 자기 소신을 지키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정치지. 아니 자기가 생각할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면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자기가 그 극우 세력에 붙어서 예. 극우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를 계속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그냥 뭐 평소의 생각과 사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천박한 얘기를 하고 천박하다. 싶은데 예.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고 또 이렇게 품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수준이 너무 낮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나중에 이제 모르겠어요. 제 그냥 추측인데요. 한번 네.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윤석열 체포되고 만약 탄핵되잖아요. 예.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중에 네. 지켜보세요. 이제 탄핵될 거니까 탄핵되고 나서 그 사람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면 나중에는 내가 언제 그랬어? 뭐 그런 적 없어.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로망스님이 나경원을 이기고 싶어서 자꾸 더 저렇게 저러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어요. 둘이 그럴 수 있다. 경쟁 심리가 경쟁. 어. 그러니까 나경원도 보면 요즘 보세요. 나경원 하는 행동도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아니 판사 출신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요. 남편은 판사고. 서울대 법대 출신 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니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적으로 영장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만약에 이제 체포영장은 특히 체포가 되고 나면 구속 적부심이나 이걸 뭐 이런 거를 할 수는 있지만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걸 불법이라 그래요. 그거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무슨 그리고 예. 뭐 서부지법 판사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기도 판사였는데 네. 지역에 따라서 판사들이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고 이래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제가 그래서 아까 김민전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두 사람을 그런 얘기 하는 건 정치적인 생각과 이해관계만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없어요. 신념이라든지 이런 건 찾아볼 그런 수가 건 없다. 그럼 개나 줘버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예.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 정치적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 예. 그 생각만 하고 있다고밖에 안 보여요. 제가 예. 볼 때는. 조오일님이 나경원은 서울대 법대 내란과 출신이라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요새 이게 또 유행어더라고요. 서울대 아, 법대 그래요? 내란과. 아, 그런 과가 있었군요. 서울대 법대 내란과는 아니신 우리 최지문 교수님 말씀이 저는 아니죠. 예, 시원하다라고. 예. 그럼 늘 시원합니다, 제가. 그거 모르셨나요? 오늘 날이 춥습니다, 교수님. 예. 너무 시원하면 안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태균이랑 김건희가 나온 텔레그램 대화가 또 오늘 포착이 됐어요. 네. 명태균이 여사님,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이 혹시 남쪽 가실 일 있으면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김건희가 어떤 이유죠? 캄보디아 가는데 무슨 일 있나요? 그랬더니 이제 또 명태균이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안 좋은 이태원 사고 등 안 좋은 일이 연이어 터지니 걱정이 돼서 안 좋은 꿈을 꾼 것 같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이들의 대화를 보고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니 저는 김건희는 늘 그래왔지 않습니까? 예. 천공 찾아다니고 천공 만나서 뭐 얘기 듣고 뭐 건지는 뭐 이제 또 이번에 구속영장이 다시 예. 청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명태균까지 연관된 걸 보면 무속 뭐 이런 거 손금 뭐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느낌상. 예. 근데 저도 목사이기도 하지만 예. 저는 그건 잘 안 믿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못하고 또 명태균이 물론 뭐 공식적으로 무슨 무속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이게 서로 알아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 예. 사람들은 서로 통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노상원도 보세요, 노상원. 네네. 노상원은 심지어 점집을 공동 운영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이런 태도는 결국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이 무속이나 점이나 이런 거에 좀 심취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이런 정황들로 봐서는. 아무튼 그것도 그거고 또 이제 그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게 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견을 좀 달라라고 명태균한테 네. 의견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명태균이 국정조사위원으로 전투력 좋고 언론 플레이에 능한 의원들을 포진시켜라. 예를 들면 뭐 누구 검사 출신 의원들을 얘기를 하면서 예. 주호영이 왜 양보를 했는지 걱정이다라면서 깊숙하게 뭔가 국정에 개입하는 듯한. 김건희가? 네. 그걸 김건희가 해놓고 아니라 이제 있었죠. 명태균이. 명태균이. 명태균이 언론 네. 플레이에 능한 의원들 누구누구를 국정조사위원으로 포진시켜야 한다. 이러면서 예.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김건희에게 조언을 주는 이런 그 텔레그램 대화가 또 떴어요. 조언이 또 실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국민들이 지겹게 지켜봐 왔지만 지겹게 변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최순실 지금 예. 이름을 개명해서 최성원인데 그거부터 좀 심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박근혜가 그 결혼 안 한 상태가 혼자니까 바로 연결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명태균이 김건희 라인을 통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그게 국정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그걸 실행하고 받아들이고 의견을 묻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국정농단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또 이렇게 변명을 하겠지. 조언을 들었다고. 근데 조언을 들으려면요. 공식 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명태균을 어디에 임명을 해놓고 네. 지가 그러면 임명해서 뭔가 조언할 수 있도록 잘해주면 되잖아요. 그건 못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적절하냐? 음. 이런 사람을 거기에 앉히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뒤로는 뭔가 얘기를 계속 받고 그 사람이 뭔가 연락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도 조작해서 올려놓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무속의 힘을 일정으로 빌리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이나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용하는 것, 그게 국정농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 라인이 아니라 뒤에서 누군가가 비선으로. 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드러나는 거 보세요. 그 김영선 공천도 그것 때문에 받아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이제 비리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누구를 어디 앉혀달라 또는 무슨 창원 국가산단 관련된 예, 예. 개발을 관련해서 땅을 샀다. 이런 게 이제 비리와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조언을 듣는다고 하면 그런 거에 관계없이 순수하게 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를 주고 내가 뭔가를 받아오는 거잖아. 예. 그리고 김건희가 그거를 혜택을 그에게 주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 윤석열도 마찬가지. 아니 뭐 윤석열 목소리도 나왔잖아요. 내가 뭐 그거 김영선 해달라고 했는데 막 말들이 많네. 뭐 이런. 당에서 말이 많네. 예, 그런 예. 얘기 했잖아요. 예. 그거는 뇌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를 조언하고 뭔가를 받아내는 거잖아. 그게 예. 비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예. 그걸 통해서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또 혜택을 주고받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 나도 윤석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놓고 뭘 해달라 저걸 해달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에요. 최성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박근혜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기업들을 통해서 뭔가 받았잖아요. 또 자기 딸 관련해서 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실제 윤석열이 그걸 수사도 했고 예. 그럼 자기가 봐도 이거는 뇌물이고 잘못했다 해서 재판에 넘겨가지고 처벌까지 했는데 본인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이 삼각관계는 그 국정농단의 큰 어떤 축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조사가 완전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현재는. 예, 예. 왜냐면 이게 탄핵이 워낙 중요하니까 내란부터 일단 하고 네. 이거 조사하면 박근혜 최순실, 박근혜 최서원 때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문제가. 예. 저는 비리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터지면 이제 뭐 내란 하나로도 뭐 윤석열, 김건희는 뭐 이제 김건희 본인 죄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잖아요. 예. 거기에 플러스하면 뭐가 될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질문이 들어와서 이 질문 네.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뭔데요? 뭐냐면 정광훈 목사 같은 목사님이신데 해주실 말씀 없냐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는 일단 정광훈 씨를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정광훈 씨가 원래 기존에 처음에 아마 목사 될 때인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로 임직을 받을 때 교단에서 정광훈 씨를 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면직이 나면 목사직을 박탈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 인정을 안 해요. 그게 고신교단인데.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그냥 목사로 이렇게 그러니까 교단을 만들고 목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인된 목사,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네네.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광훈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정광훈 씨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목사로서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목사라면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예. 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뭐 죽어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자기가 얘기하면 빤스라도 벗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최근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터지고 나서 했던 말도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이 사탄한테 뭐 하라고 해서는 아니라 예. 그런 뭐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의 발언했잖아요. 그건 성경하고 전혀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런 발언들은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저는 목사라고 인정을 안 해요. 정상적인 목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그리고 불러야 될까요? 목사라고 하지 말고. 정광훈 씨라고 부르든 예. 아니면 정광훈이라고 부르든 예. 마음대로 하세요. 예. 뭐 뒤에다 뭐라고 붙이든 XX로 붙이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목사는 아니다. 아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본인은 막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왜냐면 네네. 우리나라 이제 뭐 최지은 아나운서 잘 아시겠지만 목사가 무슨 국가에서 공인하고 인증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교단에서 이제 교단이라 하면 목사들이 모여서 만든 지역의 그룹이거든요. 이게 지역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그룹이라 그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교단이라고 예를 들면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네네. 그 교단에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잘 됐냐 안 됐냐를 국가가 검증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교단들이 많고 우리나라에 뭐 교단이 200여 개, 300여 개 막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크게는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렇게 있지만 네. 또 그 밑에 또 분파돼서 교단들이 또 있어요. 막 네네. 장로교 같은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제대로 교육도 안 받고 그다음에 교육부의 인정을 안 받는 신학교들을 난립해서 만들고 또 거기서 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인정한 신학교들은 네네. 이렇게 검증을 받잖아요. 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그냥 뭐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뭐 몇 명 교육시켜가지고 졸업시키고 예. 그다음에 안수를 주는 거예요. 네네. 목사 안수를.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 물론 정광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제 하는 행동을 보면 예. 목사로서 행동과 다르고 뭐 신성 모독에 가까운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면직이 된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네. 추위에 밖에 다니실 때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고요. 아니 근데 저는 네. 그건 안 물어봐요. 어떤 제가 걸? 언론 전문가인데 네. 언론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아, 그리고 오마이TV를 고발했잖아요. 그 저희가 입장문을 아주 강구하게 냈습니다. 뭡니까? 뭐 네. 입장문이 뭡니까? 예, 오마이TV의 입장문은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릴 거고 지금 이제 방송 시간이 아니 전문가한테 이걸 그래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언론에. 예, 그 오마이TV를 고발했어요.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지만 네. 저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네. 저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네. 공식적인 입장. 음.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관심사이자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오마이TV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설까지 나온 상황을 감안해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마이TV와 오마이뉴스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날의 보도는 공익적 목적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미리 얻었음을 밝힙니다. 라는 게 저희 오마이TV의 공식 입장입니다. 내가 물어보세요. 전문가니까. 예, 이렇게 지금 공식 입장이 나와서 저희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방송을 진행했고 대통령실이 고발을 해도 꿈쩍하지 않겠다. 별로 물어볼 게 없습니다. 명확한 입장이기 때문에. 야, 이거 기침. 왜 자, 기침?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물어볼 게 없다죠. 자, 이거 법에 보면 예. 위법성 조각의 사유라는 게 있어요. 위법성 조각의 사유. 네네. 그러니까 어떤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 범죄 행위가 아닌 것으로. 예. 네,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예, 걸 위법성 조각의 사유라고 하는데 그게 공익의 목적에 맞을 때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론의 역할은 알 권리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그 알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에요. 예. 국민이 부여한 게 알 권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헌법에 보장된 거예요. 언론의 자유라고 그렇죠. 하는 게. 예. 그리고 언론은 국가 권력기관이 비리에 대해서 파헤쳐서 그걸 보도할 의무가 있어요. 네. 그게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오마이TV뿐만 아니라 뭐 일반 방송사들의 추적 60분이든 아니면 무슨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예. 이런 프로그램들 몰래 가서 찍고 몰래 카메라로 찍고 몰래 녹음도 해요. 그렇죠? 예. 그건 명확하게 일반인이 하면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사회에 언론이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감추어지고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비리를 파헤쳐서 그걸 밝혀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행동에서 공익에 맞다고 하면 법적 처벌을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그걸 위법성 조각의 사유라고 그러거든요. 예. 자, 두 번째. 자,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 장면이 감추어지거나 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개된 것이 누구든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위해를 가했다? 무슨 위해를 가했는데 위해를 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카메라로 찍었을 뿐이에요. 예. 그리고 누군가 예를 들어서 언론이 하는 역할을 위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위해서 카메라로
공개된 어떤 그 개방된 장소를 찍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된다? 그건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뭐 100번 양보해서 저는 그것도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근처까지 갔다. 네네. 그거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한참 떨어진 건물에서 그 길 건너예요, 그것도. 예. 그 남산 1호선으로 올라가는 길 건너에 건물에서 줌으로 당겨서 찍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그게. 무슨 위해를 가하는 거죠? 카메라에서 뭐 레이저가 나가? 카메라에서 무슨 총을 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이건 제 추측, 100% 제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거기 나왔을 수도 있다고 일부러 생각해요. 나왔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 많이 아니,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날도 그 네. 찍힌 날도 아침에 방송을 하고 있었잖아요. 9시에. 네. 근데 그게 6시부터 최지원 아나운서 방송했잖아요. 계속 네, 네. 연결해서. 예. 그걸 보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아니, 왜냐면 그날 또 무슨 일이 그 전날도 그쵸. 그렇고 그날도 윤석열 대통령이 도피설이 도피했다 없다 나왔죠. 이러니까 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거기 나타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윤석열이. 그것도 아무 차를 안 타고. 예. 근데 나타났어. 그리고 나서 30분인가 1시간 있다가 변호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도피한 적 없다. 예. 도피라고 한 거 막 공격하고 이랬잖아요. 예. 오마이 TV 때문에 그거 이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저는 의도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찍었으니까 그거 처벌하겠다? 고소를 해요? 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도 뭐 저희의 입장도 확실하고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행동을 하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행동이 너무 비겁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만약에 진짜 제가 추측한 것처럼 적당히 이용하고 그리고 또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어찌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일부러 나온 거 아니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접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각할 때 이거 고발해봐야 예. 처벌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최진봉 교수님이 고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라. 아니, 이 오마이 TV의 특종은 정말 그 어제 박지원 의원이 표현하기로는 조선일보의 우병우 그때 사진 실렸었잖아요. 이게 다리 손 이렇게 있었죠. 꿰고 이게 이 팔짱 끼고 앉아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그거 이후에 최대 특종이라고 언급을 그러니까 저는 하셨습니다. 예. 그 현장에 뭐 그날 기범 기자 그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고생 많아요. 태용 기자가 있었습니다. 방태용 기자와 권민구 기자의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 기자들이 3명밖에 없거든요. 네. 현장에 나가는. 아니. 근데 24시간 잠도 못 자고 교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아니,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정말 오마이 TV가 다른 방송사들은 인력이나 장비나 이게 훨씬 많잖아요. 예. 근데 오마이 TV는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그 3명의 기자가 사명감 갖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팀장도 얼마나 미안하겠냐고. 예. 그 보내면서도 그 추운데 거기 날씨도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죠.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찍으려고 그 한 장을 찍겠다고 계속 놓치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찍고 있잖아요.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거 갖다가 따뜻한 데 앉아있던 우리 방송사들 다 쓰고 있잖아, 지금. 종편까지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화면을. 뭐 그날 그 영상이 나가고 다음 날 조간신문이나 뭐 다 일간신문에 일면이 다 그거였어요. 나갔어요. 예. 네. 그 허락은 받았나, 근데? 허락은 받았을 겁니다. 허락은 받고 또 정당한 절차를 밟았을 겁니다. 그 아니, 정도의 어쨌든 특종인데. 아니, 그러니까 오마이 TV의 허락을 받았냐고. 그건 다 협상이 됐고 받았다고 합니다. 다 받으세요. 그 뭐야. 돈도. 네. 아니 지금 아니 교수님 최보라에서 이런 말씀하시고요. 지금 이제 방송 시간을 많이 쓰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알겠습니다. 벌써 방송 시간이 훌쩍 8시 36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최지은 아나운서. 이거 보세요. 저를 업어 키우셨다는 최진봉 교수님. 그럼요. 지금 화면에 나가 있는 저 최진봉 교수님의 사진을 보고 야인 시대냐고 지금. 야인 시대 사진 갖다 썼냐고. 어떤 사진인지 몰라요. 주먹 쥐고 있는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맞아. 그때 오마이 뉴스에서 찍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사진 야인 시대입니까? 이태영님이 주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마이 TV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열악한 환경과 장비를 가지고도 몸으로 뛰는 거예요. 몸으로. 저는 기자가 몸으로 뛰어야 현장에서 이런 특종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장면이에요. 네. 이렇게 했다는 건 오마이의 끈질긴 어떤 저널리즘 정신 이런 네. 부분들이 발휘됐다고 생각하고 음. 뭐 팀장을 포함해서 우리 기자들이 너무 고생해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 진짜 고생 많아요. 제가 음.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저널리즘 가르치고 최재현 아나운서 저널리즘 전공했지만 진짜 현장에 뛰는 기자들 중에 이렇게 열심히 뛰는 온몸을 불살라가면서 예. 전 처음 봤어요. 네. 제가 여러 기자들도 보고 이러지만 음. 기존의 이제 기성 언론들보다도 정말 현장에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예. 사회 추동을 불허한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제 네. 가실 때가 됐다. 이제 안녕. 나는 어딜 가요? 나는 서울 지금 집에 로뽀님. 있어요. 지금 집이에요. 아니 집. 이제 기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저희는 또 이제 이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 예. 아무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어딜 들어가요? 집에 있다고요. 네, 이불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추우니까.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 오마이TV 화이팅입니다라고 늘 응원합니다. TD님께서도 슈퍼챗 지금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